술에 취해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폭행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블랙아웃, 즉 단기 기억 상실 상태일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종종 이걸 회피성 핑계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가 있고 그 피해자가 나를 폭행 등으로 고소까지 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은 진짜이지만 그저 이 호소만으로는 큰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음주 폭행으로 고소당했지만 기억이 전혀 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폭행 사건에서는 CCTV 등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증 없이 목격자 진술만 있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세심히 따져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 측 진술만 있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CCTV나 주변 증거 확보를 요청해야 방어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지나 기억이 돌아오는 등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에 빠른 합의를 이룬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폭행의 정도가 커 상해죄로 넘어갔다면 처벌 불원이 있어도 재판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합의 여부는 분명히 감형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합의는 반드시 이루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무턱대고 술에 취해서 그랬습니다. 라 주장하면 예전에는 심신미약으로 감형 사유였지만 요즘은 오히려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 소방기본법 위반 등은 법에서 명확히 주치감경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술 마시고 범죄 저질러도 괜찮다는 인식 자체가 이제는 통하지 않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만약 음주 상태에서 폭행 사건에 휘말렸고 기억도 나지 않는데 경찰 조사 요청을 받았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초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의 흐름과 증거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합의를 통해 사태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없고 증거도 부족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략이 곧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